지금부터 네트워크 보안과 블록체인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까지는 재래식 보안 기술인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기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 기술은 동영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6주차 그리고 7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7주차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주차, 7주차에 공부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인증 부분입니다. 인증 기술. 오센티케이션.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이어서 SHACQ 해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이용되고 있는 HMAC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증, 오센티케이션. 인증은 왜 필요한가?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하는 목적은 어떤 메시지가 그 명확한 보낸 사람, 소스에 보낸 곳과 보낸 사람을 인증하는 겁니다. 이게 소스 오센틱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놓고 안 보냈다거나 또는 내가 보낸 메시지와 다르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메시지가 중간에 바뀌었다.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리티 체크가 되면서 완전성이 체크가 되면서 인테그리티 체크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메시지는 보낸 사람이 보낸 메시지와 똑같다. 그거를 이제 인증하는 겁니다. 약간 다르죠. 위에 거는 메시지가 보낸 사람이 누구다. 당신이 보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너가 보낸 메시지가 요거 맞다. 틀리지 않고 요대로 보낸 게 맞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세 번째, 그 메시지가 온 시간, 순서, 이것까지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인증이라는 것은 그 액티브 어택, 즉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는 이제 보통 데이터그램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트랜잭션은 그 하나의 그 주어진 세션 기간 동안에
보낸 전체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나 트랜잭션을 속이는 거, 보내놓고 안 보냈다고 하거나 이게 내가 보낸 내용이 아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게 오센티케이션입니다. 먼저 맥 코드, 맥이라는 것은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의 약자입니다. 즉 맥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인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상대방과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 나눠서요. 이쪽이 보내는 사람이고 이쪽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나와 상대방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키 값을 이용해서 어떤 맥 알고리즘에 메시지도 입력으로 집어넣고 K도 입력으로 집어넣으면은 어떤 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 부분에다가 이 맥 부분을 연결해서 같이 보내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보내줍니다. 상대방이 이 메시지와 맥이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받으면은 맥 부분을 떼내고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맥 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물론 K도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아웃풋과 이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과요? 이거. 두 개를 같은지 다른지 체크하면 됩니다. 같으면은 인증이 되는 거고요. 틀리면은 인증 실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해시 함수. 해시 함수는 원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로부터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지는 쪽으로만 작용하는 거죠. 해시 함수가. 반대로는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크기의 어떤 메시지 M을 받으면은 M에 대해서 M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입력을 받은 해시 함수는 항상 일정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아웃풋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HM, 그래서 해시 함수의 아웃풋입니다. 출력이죠. 그래서 해시 함수는 임의의 크기의 메시지에 대해서 일정한 길이의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드는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원웨이 해시 함수인 것입니다. 근데 원웨이 해시 함수는
입력값으로 비밀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원웨이 해시 함수는요, 비밀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그 메시지와 함께 보내집니다. 상대방에게 보내집니다. 그때 같이 보내는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상대방에서는 인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원웨이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래식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보내는 쪽이고요. 예. 오른쪽이 목적지입니다. 메시지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소스가 와 데스티네이션이 공유하고 있는 K 비밀키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암호화를 합니다. 여기서 E는 재래식 암호화 방법입니다. DES나 AES와 같은 그런 재래식 암호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이 코드를,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여기에 메시지에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목적지에서 이것을 받으면은 먼저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암호화된 코드, 요 부분을 갖고 와서 비밀키 K를 가지고 대칭키 복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은 인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은 퍼블릭 키 인크립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메시지 다이제스트에 대해서 이쪽이 A 쪽이죠. A. 여기 B입니다. 그러니까 A의 개인키, A의 개인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공개키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메시지 암호화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을 여기에 붙여서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B는 이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A가 보낸 암호화된 코드 이 부분을 갖고 와서 A의 공개키, A는 개인키와 공개키를 짝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키는 절대로 남에게 공개하면 안 되고, 공개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B가 A의 공개키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공개키로 복호화를 합니다. 공개키 복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역시 이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같으면은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요 원리가 전자서명 원리입니다. 전자서명. 예. 전자서명 원리입니다. 그 상대방은 그 사람의 전자서명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데, 그 전자서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공개키가 있어야 됩니다. 공개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어떤 비밀값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인터넷에 HMAC이라는 코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HMAC 코드는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 메시지에다가 어떤 비밀값을 합합니다. 요거를 이제 콘캐터네이트 시킨다 그러는데, 합한다는 게 그냥 섞는 게 아니고 갖다 붙입니다. 메시지 모양 그대로 있고 비밀값 모양 그대로 있게 서로 이렇게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값을 메시지에다가 갖다 붙여 넣어 가지고 그 전체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통화시킵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나오겠죠. 예. 이게 HMAC입니다. 그래서 HMAC을 메시지에 붙여서 보내고, 상대방도 여기 오면은, 예. 상대방이 이 부분에 왔죠. 여기까지가 왔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비밀값 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에 대해서 메시지에다가 이만큼 붙이고는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요걸 만들어냅니다. HMAC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A가 보내준 요 HMAC 부분, 요거를 분리시켜서 여기서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해 보면은, 예, 상대방이 보낸 게 맞다, A가 보낸 게 맞다라는 것이 인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비밀값 S는 B가 봤을 때 이 비밀값 S는 B와 A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값은 B와 A밖에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예. 예. 다음으로 보안 해시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예, 보안 해시 함수는 메시지 인증 뿐만 아니고 전자서명에서도 유효하게 이용됩니다. 그래서 그 CQ 해시 함수의 목적은 핑거프린트, 즉 손도장이죠. 어떤 파일이나 메시지나 또는 데이터의 어떤 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옛날에 도장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된 손도장을 찍죠. 그 손도장에는 지문이라는 게 개인만의 어떤 특징을 갖는 그 모양, 패턴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어떤 효과를 내는 그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우리가 핑거프린트라고 얘기합니다. 손도장.
핑거프린트를 만드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이 해시 함수는 다음과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시 함수는 시큐어 해시 펑션에 사용되는 해시 함수는 임의의 크기의 그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시 함수는 항상 고정된 길이의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어떤 메시지 X에 대해서 해시 함수의 출력 값은 계산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구현이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해시 함수의 결과 값이 h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h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그 h가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x에 대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거꾸로 역함수죠. 해시 함수의 역함수. 해시값 h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시지 x를 거꾸로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x에 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하면은 아웃풋이 h가 나오는 것만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원웨이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방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X에 대해서 블락도 마찬가지고요. 블락 X에 대해서 그 X의 해시값과 다른 어떤 Y의 해시값이 같다고 했을 때 그 Y를 찾아내는 것은 이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weak collision resist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weak collision resistant. 그냥 어떤 충돌, 그러니까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가 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연히 찾아지는 경우가 잘 없다. 해시값이 같다고 해서 그 메시지 X와 동일한 해시값을 갖는 Y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아래 부분은 Strong Collision Resistant, 더 강한 조건인데요.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어떤 X에 대한 해시값, Y에 대한 해시값이 같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메시지 짝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찾아낸다는 게 컴퓨테이셔널이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으로 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컴퓨테이셔널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디터미니스틱이죠. 컴퓨터라는 장비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뭐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명령에 의해서
명령이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 코드죠. 주어진 코드에 의해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도 사용하는 것도 학습된 충분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최적의 그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렴시켜 나가는 거지, 그거 역시 디터미니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프로그램 된 대로만 답을 구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x에 대한 h 해시값, y에 대한 해시값이 설령 같다고 하더라도 그 x 컴퓨터 보고 그런 xy 찾아봐라. 그러면 컴퓨터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트롱 콜리전 레지스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는 그 책섬, 인터넷이 처음에 개발될 때 만들어졌던 책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책섬을 만드는 방법이 블록 데이터를 n비트씩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n비트씩 이렇게 쭉 깔고요. 그러면 이게 한 블록이 이 n 곱하기 n비트죠. n 곱하기 n비트. 여기 n이고 여기 m이니까 n 곱하기 n비트입니다. 그래서 요 해시 코드란 게 책섬이라는 게 뭐냐면은 쭉 요거를 exclusive OR을 해서 요 빗들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걸 쭉 exclusive OR해서 이 빗들을 만들고 계속 n 비트도 쭉 exclusive OR해서 요 빗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해시 코드는 C1, C2, CN 이 n 비트가 해시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시 함수 중에서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HA 보안 해시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SHA는 NIST, 즉 이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이렇게 됩니다. 미국 그러니까 표준 기관이죠. 미국 국가 표준 기관입니다. 그 미국 국가 표준 기관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 페더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 연방 그 정보 처리 표준으로 19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이 SHA 함수가 그 블록체인에서 지금 이용되고 있죠. 채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그 SHA1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원래 그 다큐멘트 이름은 Secure Hash 표준입니다. SHA가요. 그 다음에 이 SHA를 모델로 삼아서 비슷하게 만든 것이 MD4입니다. MD4.
여기 MD는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A 함수는 160비트의 해시값을 출력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뭐 SA2 이런 게 쭉 다른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SA 함수를 한번 볼까요? 물론 SA1 처음에 만들어진 게 메시지 다이제스트 길이가 160비트. 이게 어떤 길이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지만은 제한이 있습니다. 2의 64성 비트 이하의 블록에 대해서만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긴 것들은 블록으로 나눠서 처리하는데 블록 사이즈가 512, 워드 32, 넘버 오브 라운드, 스텝 80번. 요거는 알고리즘의 어떤 그 구조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블록체인에서 이용하는 게 요거 이용합니다. SA256. 메시지 길이가 256비트의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만들어내고요. 블록이 같습니다. 라운드는 조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SA 512비트를 보면은 512비트를 만들어내고, 이건 좀 메시지 길이가 더 큽니다. 블록 사이즈도 크고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SA 512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SA 512요. 먼저 그 SA 512는 블록 사이즈가 1024고 메시지 길이는 2의 128성 비트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메시지의 길이가 L비트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블록 사이즈의 정수배로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 뭔가 여기까지 블록 사이즈의 정수배 n 곱하기 1024비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메시지 길이는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n 곱하기 1024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뭔가 남을 겁니다. 이만큼이 남을 겁니다. 여기에 끄트머리에 128비트는 어떤 정보를 넣느냐 하면은 메시지 길이 L을 바이너리 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메시지 길이 L을 바이너리 값으로 128비트 바이너리 값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 이 부분은 1, 00000 뭐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채워주는 부분을 패딩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메시지는 1024비트의 정수배가 되는 정수배의 블록들로 1024비트 블록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1024비트의 정수배가 되는 블록 그 데이터죠. 자, 그래서 그 구조를 이렇게 설계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 사이즈가 1024비트라고 하고 메시지 크기가 해시 함수에 입력시킬 수 있는 메시지 크기가 2의 128 여기서 L이죠. L은 2의 128승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블락으로 나눴죠. 블락. 예. 블락. 예. 마지막 블락.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은 블락별로 이제 1024비트를 첫 번째 블락이 M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M1이 이제 어떤 함수 F에 들어갑니다. F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때 초기 벡터 값으로 512비트가 들어갑니다. 이 초기 벡터 값은 이니셜 해시 밸류 그래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값이 이처럼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F 아웃풋과 다시 한번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exclusive OR을 거쳐서 해시 1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중간 해시 값인데요. 요 값은 다시 다음 블락 1024비트와 F라는 함수를 통과하게 되고 요 값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exclusive OR가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블락까지 여기서 exclusive 돼서 나온 값이 요게 이제 hn 값이 해시 코드 값이 되는 것입니다. 해시 코드 값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장에 설명할 F를 보면은 워드 사이즈가 64, 넘버 오브 스텝이 80, 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해시 코드가 512비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512의 핵심은 요 F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이죠.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요거 하나만 한번 봅시다. 하나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일단 그 1024비트 해당 블록 요 데이터 이 데이터가 메시지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워드 하나는 64비트입니다. 1024가 64비트짜리 80개로 나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라운드가 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여기 보면 1024비트를 64비트로 80개로 쪼갠 후에 각 라운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의 그 512비트 해시 값은 이제 여기 이제 라운드 제로에 들어가는데 요게 A, B, C, D, E, F, G, H가 각각 여기 64비트입니다. 6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하면은 512비트가 되죠. 예. 그래서 그 값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K0에서 K79까지 들어가는데요. 그 값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K0에서 K79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H 값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앞에 슬라이드에서 각 80개의 라운드를 거치게 되는데 그 라운드 하나하나가 실행하는 것을 그냥 깊게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충이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아까 512비트가 A, B, C, D, E, F, G, H 64비트씩 나눠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정의가 다 처리하는 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메조리티 요거 하나만 설명해 봅시다. 여기 A, B 64비트, C 64비트 세 개가 여기 메조리티 입력으로 들어가죠. 이 메조리티 입력이라는 것은 X가 64비트, Y가 64비트, Z가 64비트.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은 X와 Y를 AND 오퍼레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Y와 Z를 AND 오퍼레이션 하고 Z와 X를 AND 오퍼레이션 해서 각각을 익스클루시브화한 것이 메조리티 XYZ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가서 A가 요거가 또 익스클루시브화 돼서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여튼,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또 뭐, ch라는 함수도 있고요. ch 함수는 x와 y, z가 들어가는데, x와 y의 AND, x 바 z의 AND를 익스클루시브화한 게 요 함수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h와 익스클루시브화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여기 WT가 들어가고 KT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512비트가. 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기능이 뭐 CH 기능이 뭐고 MHJ가 뭐고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인풋이 몇 비트 들어가고 아웃풋이 몇 비트 나오고 라운드에 WT가 뭐고 KT가 뭐가 들어가고 뭐 몇 비트가 들어가고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HMAC은 방금 공부한 우리가 공부한 원 같은 그런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맥 값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HMAC을 만드는 것은 사용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맥을 만들면은 SA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은 소프트웨어가 더 빠릅니다. 아까 봤지만은 SA 함수는 그냥 익스클루시브 OR나 뭐 AND 오퍼레이션 뭐 이런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알고리즘보다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도 아예 코딩이 돼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시 함수는 미국에서 표준을 만들었지만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소스를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SA 함수를
맥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것이 HMAC입니다. 자, 그러면은 HMAC이 이용되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HMAC은 여기에 이제 메시지에다가 비밀값을 넣어서 여기에 SAR CQ 해시 펑션을 통과시켜서 HMAC을 구한 후에 메시지에다가 HMAC 값을 만들어서 보내고 수신 측에서 여기에 공유하고 있는 K 값을 여기 붙여가지고 SAR 함수를 통해서 HMAC을 만들고 송신 측에서 보내온 그 HMAC 값을 서로 비교한 겁니다. 같으냐 이렇게 비교해서 같으면 인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은요, 바브가 알리스에게 그 인증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바브와 알리스는 어떤 비밀키 K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그게 이제 7주차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그 디펠만 키 익스체인지가 이제 이런 경우에 실시간으로 서로 키를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필요할 때 바브와 알리스는 둘만의 비밀키 K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두 번째로 바브는 메시지 M을 이제 작성을 하죠. 작성을 하고는 자, 여기 보면은 M과 작성된 메시지와 알리스와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 K를 입력으로 둬서 SAR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HMAC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브는 메시지 M과 HMAC 해시 값을 같이 알리스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알리스는 4번 메시지를 받으면은, 즉 M과 HMAC 해시요, 바브가 보낸 그걸 받으면은 받은 M과 그 다음에 바브와 공유하고 있던 비밀키 K를 입력으로 넣어서 SAR1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HMAC 해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알리스는 그 받은 HMAC 해시 값, 요거죠. 요것과 지금 만든 HMAC 해시 값, 요거죠. 그걸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같으면은 메시지에 대해서 완전성 문제가 체크되었고 바브가 보냈다는 게 인증이 됐습니다. 왜? 바브와 알리스가 둘만 비밀키 K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HMAC 구조를 한번 봅시다. HMAC 구조. 아까 그림에서 이거죠. 이거. 자, 여기에 이제 SAR 함수가 두 번 이용되는데요. 먼저 이용되고 또 한 번 더 이용됩니다. 그 이용되는 SAR 함수는 SAR 512를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SAR 512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블록
하나의 길이가 1024비트고 그 다음에 해시 값이 512비트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 1번, 2번으로 표현된 그 해시 함수가 SA 512비트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메시지는 이처럼 M 메시지는 Y0, Y1, B 비트가 이제 1024비트죠. B 크기가 의 블록의 정수배로 만들어집니다. 일단. 근데 거기에 뭐를 붙이느냐 하면은 SI를 붙여요. SI. 이 1024비트의 SI를 붙입니다. 그 SI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K, 서로 공유하고 있는 K 값인데 K 값은 1024비트가 아니기 때문에 K 값에다가 K 플러스라는 것은 1024비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제로를 왼쪽에 더 패딩식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토탈 값은 K 값하고 똑같은데 표현상으로 보면은 이게 1024비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K 값을. 그 다음에 아이패드 값이 있고요. 이 아이패드도 1024비트인데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이처럼 001101110 이 값이 토탈 1024비트가 되게 이게 몇 번 반복하느냐 하면은 1024 나누기 8만큼 횟수만큼 반복해서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001101110이 1024 나누기 8번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한 게 1024비트 SI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가 주어져 있었고요. 계산을 해서 SHA 512를 통과하면은 요게 그렇죠. 그러니까 SI 플러스 M에 대해서 통과하면은 512비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512비트에 또 요거는 첨가를 하는 게 1024비트로 또 만들어줍니다. 1024비트로 만들어주고는 또 요거를 한 번 더 블록을 또 만듭니다. 요 1024비트가 여기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또 블록의 정수배가 되도록 해주고 그때 S0가 들어가는 게 K 플러스 이번에는 오패드입니다. 오패드는 0101110이 1024 나누기 8만큼 반복됩니다. 그 데이터가 오패드입니다. 그래서 오패드와 K 플러스가 익스클루시브 되어서 여기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가 들어가서 512비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HMAC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HMAC은 K와 M의 함수죠. 초창기에 들어갔던 이 K,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M, 그거의 함수로 HMAC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HMAC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K와 M의 함수로
HMAC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표현을 다시 해보면은 먼저 윗부분 이 부분이 요거죠. 즉 K 플러스와 아이패드 부분에 M을 갖다 붙이고 그거를 SA 함수를 통과시킨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K 플러스에다가 O 패드를 한 거를 합쳐줘 가지고 여기 이제 합친다는 두 개 합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쳐줘서 그것을 SA 함수를 한 번 더 통과시키면은 결과적으로 HMAC K와 M의 함수로 만들어지는 HMAC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6주차 1차 강의의 학습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오센티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Secure Hash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고 SA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HMAC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